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어떻게 여름에 지금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목이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말씀드린 이 유튜브를 제가 하는 이유는 어딘가에서 정말로 방법을 찾고 있는 진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어떤 결과만 바라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솔하게 열심히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지금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디지스트 카이스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도 다 2014학년도, 2024학년도 그 대학, 인설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걸 보니까 안 보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학 갈 때쯤에 와서 뭐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만 바라시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할 건 해야지 대학을 갑니다.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왜 생계부 대치 서식이 금방 와서 2달 만에 만들어질 수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설사 만들어진다 해도 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는 것은 이제 죄가 됩니다. 아십시오. 이걸 많이 해서 이걸로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내시려고 하면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마저도 혼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안 되고 학종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이라면 아십시오. 저것도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왜 까다로운 작업인지를 보십시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권대학에서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라 라는 가이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보시죠. 자, 대학별 서류 평가 반영 비율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 어떤 그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상담 오시는 학부모님들 말씀을 드리면 어떤 대학에서는 이게 학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게 평가 비율이 학종하고 다른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도 조금 뭐 그렇게 잘 좋지가 않고 그다음 너무 더 나쁜 뭐 5등급 이하 뭐 4등급 이하 이렇게 좀 힘들지만 인설권 대학 가려면 우리가 내신보다는 어떤 서류를 더 많이 보는 게 학종이거든요. 근데 교과는 서류보다는 내신을 더 많이 보는 게 교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교과인지 학종인지 헷갈리고 말하면 대부분 다 교과를 말하는 건데 지금 종합에서는 다른 부분인데도 그걸 모르고 또 교과에 대한 부분을 우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발 좀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시고 저한테는 정말 제가 이거를 벌써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정말 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찾으시는 분들만 저한테 말씀을 좀 하세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건 다른 데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오시라. 자,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계열,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 4가지 요소를 보는 이건 학종입니다. 교과가 아니에요. 자, 보면 대학마다 서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중요한 건데 보통 학종은 학업 역량, 전공 계열 적합성 이게 중요해요. 발전 가능성, 인성 등 4개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학업 역량에 대한 구성을 보면 이제 제가 설명드렸어요. 2024학년도 유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찍은 것도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많이 좀 보시고 아시라고 꼭 저한테만 와서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도 제대로 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지려면 제대로 어떻게 준비해야 대학을 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컨설팅이라는 데 가서 해준다고 하니까 가서 서류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셔야 대학 못 가요. 아이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아이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A부터 Z까지가 들어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건국대, 경희대, 연세, 중앙대, 한국외대에 이미 다 제가 찾아보시면 한 1년 전에 다 이미 설명을 드려서 자세하게 하지만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평가되는 대체서식이나 생기부가 중요한데 이 대체서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는 그냥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액티비티하고 했대요. 이거 입학사관관들이 그대로 쓰면 대체서식에 쓰면 된다니까 쓰면 된대요. 그렇게 쓰십시오. 합격을 하나. 대학에 합격을 하는 방법은 달라요. 우선은 거기에 대한 컨텐츠의 내용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컨텐츠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춰요. 왜냐하면 보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전공 적합성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학업 역량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게 공부를 잘해야죠. 물론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GPA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는 학생이 좋죠. 아이비 점수가 잘 나오면 좋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점수만 갖고 아이를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학업 역량에는요. 고려대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개발 역량을 놓고 평가하는 고려대뿐만이 아니고 인서울대학, 고려대학 수준이 비슷한 대학들은 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계열 관련 역량, 탐구력, 기타 요소를 통해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입시 2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보세요. 아무리 관심이 없는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이걸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뭘 할 거냐, 어느 대학을 갈 거냐, 이달 뭐가 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어. 그럼 그런 아이가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일까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일까요? 이 아이는 어떤 예를 보면 한글을 써야 되는 나라에서 어떤 학생이 한글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A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없는. 왜 대학에서는 이미 그거를 갖고 나서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스스로 프로젝트 찾고 내가 스스로 봉사활동하고 내가 스스로 그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에 맞게 뭔가를 찾아서 결과를 낼 수 있는 학생.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께 이번에 똘똘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 이번에 대학시가 끝나면 제가 이 학생들한테 대학시 끝나니까 그 학생들 자료 수업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공개해 드릴 겁니다. 어떤 능력까지 있어야 이 정도 대학까지 가는지를 아셔야 돼. 그것이 누가 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업 역량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좋으면 좋아요. 근데 학업 역량에서 교과 그 전형처럼 내신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학업 역량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원점수 내신 들어가. 두 번째, 태도를 봐요. 애티튜드 태도를 보는데 그럼 태도가 무슨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올바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태도 다음에 나오는 게 탐구력이에요. 고교학점제 체제 특히나 일반 과목도 국영수학을 배우잖아요. 그것이 이제 2학년 넘어가면 진로 선택 과목이 되고 고교학점제가 완벽하게 정착이 되면 그 위에 상위 과목이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은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 문의 드렸죠. 의대를 가야 되는 학생이 있는데 생계부에 의대에 대한 채택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의대에 대한 실습이 없어. 당연하지. 무슨 인문계 학교에서 의대에 대한 실습이 있어. 해봤자 무슨 이제 생물 무슨 이런 실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어 시간에 내가 딱 들어갔어. 국어 진로 선택 시간에.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직업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교과목 이름이야. 그럼 나는 의사가 되고 싶잖아. 근데 의사가 되는데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 아이들의 유아와 그 소아들의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왜? ADHD나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발견해서 나는 이것을 예방의학 부분에서의 한국에서의 어떤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걔네들 분야에서의. 그러니까 나는 그게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그 진로 역량 시간에 국어 시간에 들어가서 직업과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내가 보이는 관점은 뭐예요? 이게 바로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보이시는 관점 뭐야? 내가 그런 소아들과 유아들을 ADHD나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예방하는 신경정신과 닥터가 되는 게 내 꿈이 전문의가 되는 게 꿈인데 그럼 내가 이런 직업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국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무슨 발제를 해야겠어요? 발제를 한다는 것은 세특에 그게 문구가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야 되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문구가 없잖아요. 그거를 생계부 대체서식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 들어갈까요? 나는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결과 유아들과 그다음에 초등학생들하고 우선은 제대로 된 아직 우울증이나 이런 게 ADHD가 없는 그런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내가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이거를 나는 세특 시간에 들어가서 일반고가 됐든 자사고가 됐든 특목고가 됐든 이 생각이 있는 아이는 국어와 직업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국어 진로 선택 과목 시간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입학사항관이 보는 거는 그 아이의 생각의 고리들을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봐요. 생계부 대체서식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들이 있고 연번 있고 이것에 대해서 했던 프로젝트 기간들이 나오고 이것 짤막하게 50자로 그 내용을 짤막하게 적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증을 받고 증빙을 정확히 받았냐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50자의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장당 2장, 다시 말하면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활동당 2장을 A4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어떤 학교는 3장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의미들을 색깔처럼 적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기타 요소 분야를 통한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 능력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능력, 이게 있어야 내가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제가 탐구력이라는 게 일반 선택 과목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학 시간에 내가 생물에 대한 뭔가를 프로젝트를 보고 배우고 이걸 내가 진로 선택 과목 과학 시간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지에 대한 탐구력에 대한 그 이어지는 그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탐구력을 쉽게 말하면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 서식에 이거 보일 수 있게 구성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냥 학교 생활한 것 같고 이것도 노드맵을 짜서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의대에 대한 어떤 컨텐츠들 내 이런 어떤 발현된 내용들 내가 어떤 뭐 정치교육과에 가려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시선이 없이 학교에서 한 것 같고 봉사하고 액티비티 카누트하고 수영한 걸 넣겠다는 거죠. 될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몇십 대 1의 의대를 몇십 대 1의 그런 어떤 인설권, 스카이권 대학 혹은 인설권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역으로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경우 성균관대뿐만이 아니고 이건 모든 대학들, 인설권 대학들이 거의 비슷해. 전공 적합성과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활동 다양성을 포함한 개인 역량이래. 우리가 지금 보면 태제대에서도 그랬어요. 태제대에서도 어떤 게 있으냐. 뭐 태제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떻든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확하게 학생들을 뽑는 대학은 개인 역량을 봐서 아까 제가 어저께 그 디지스트나 카이스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면 뭘 했냐, 그걸 통해서 뭐를 어떻게 했고 그걸 통해서 뭐가 어떤 결과를 받았냐 이런 개인 역량과 활동 다양성. 의대에 간다고 그래서 무슨 실험만 주구장창한다고 의대를 가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혹은 공대에 간다고 해서 공대에 대한 실험만 주구장창한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어떤 학생은 처음에 드론만 주구장창하다 왔어요. 이거 갖고는 좋은 데를 정말 못 가요. 좋은 데를 가려면 드론을 뛰어넘어서 나의 공학적인 부분이 어떻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사회적인 니즈를 통해서 뭔가를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가야지. 그래서 개인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이 활동이 단순히 그냥 국제학교에서 카누트하고 합창단하고 그 다음에 수영한 것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화여대는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는 이화여대는 내신 많이 봐요.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도 있고 이대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는 거 내신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두고 인수학권 대학에서 다 보는 게 바로 이거 지식탐구 역량.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만 잘했다고 해서 지식탐구 역량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타고 올라가서 내 맞는 관점에서 내 전공 역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입학사항관들을 설득해서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냐. 내 개인적인 능력이죠. 창의융합. 절대로 공대 간다고 해서 이과적인 것만 해서는 안 돼. 절대로 의대 간다고 해서 이과적인 것만 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이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타인과 공존하겠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공 계열 역량 평가 요소를 활용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양대가 서류평가 전공 계열 역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런 대학은 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탐구력을 갖고 전공 계열에 대한 얘기를 엮어 나가는 거예요. 다만 전공 적합성 평가 요소를 별도로 주지 않더라도 전공 지원에 대한 학업 성취 부분이나 활동 등을 제가 말한 게 바로 여기 써있네요. 학업 역량 및 발전 가능성에 포함해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세부 평가는 세특이 중요해. 근데 우리가 대체서식이 없는 학생들,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 대체서식을 만들어 있는 학생들 아무것도 없어. 이게 왜 한 달 내지 2달 남겨놓고 와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한 달 내지 2달 남겨놓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많이 했던 선생이 너무 모르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다 떠나서 대학은 우리 아이가 가는 거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식들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법이 설정이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찾는 건 맞아요. 근데 제발 기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어떻게 어떤 힘든 작업이 왜 필요한지, 왜 이게 힘든 작업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때만 쓴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 거 없어. 그럼 저도 그냥 뭐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해서 하세요. 이건 저도 하죠. 보통 컨설팅 하는 데 가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라도 하려고. 근데 저는 그래요. 극히해서 대학 못 갈 걸 왜 합니까? 저라는 건현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붙어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는 어느 정도 대학을 보내고 방법을 찾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정말 실질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 너무 남지 않은 시간에서 안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1년 더, 1년 반 더 준비해서 내년, 내후년에 대학 가라고. 지금 나이를 많이 먹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19, 20살까지는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아무 내용도 없이 학교에서 한 거 나열만 한다고 생계부 대체서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이 원하는 능력대로 이것이 보여줄 수 있게 학종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학종에서 내가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그 서류의 내용들을 평가받아서 대학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주도적인 태로 전공 분야에 대한 서울대,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비슷합니다. 일반 인서울권 대학들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다른 이유고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아주 정말 어떻게 귀찮습니다. 10년 넘게 지금 제가 18년째, 19년째 하고 있거든요. 매년. 어떻게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요? 갈 수 있는 방법대로 했으니까 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대로, 올바른 방법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갔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어떻게 가요? 준비할 수 있으면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전문가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 가리켜서 이렇게 지금 어떤 그 구체적인 코업을 냈을 때는 말할 때 그런 것들 잘 따라하십시오. 자기 생각만 갖고 그렇게 변한 입시에 대해서 그 논점을 잘 모르시면서 아직도 교과를 학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심지어 본인 스스로 학원을 운영하신다는 분도 교과를 학종이라고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 현실이고 잘 준비한 학생들은 그래서 대학에 간 겁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서 왜 대체서식을 만드는 게 어려운 작업인지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고 인서울권 대학에서 어떤 관점, 결국 중요한 건 뭐야? 학생의 능력이 학종에 맞게 개발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서류 개발을 통해서 진짜 학생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종하고 맞지 않는 아이면 빨리 수능시킵시오. 빨리 내신 따기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학 가야 되고 학종하고 맞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됐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1, 2년 준비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좋은 대학의 의미는 우리 학생이 학자가 꿈이라면 처음 학부 때부터 시작이 중요합니다. 교수가 되려면.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내가 올바르게 다니면서 정말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공들을 통해서 재밌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학생들. 그게 좋은 대학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좀 잘못되어 있는 것에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는 방법대로 잘해서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